안녕하세요, 쿠미TV입니다. 오늘은 화학 공부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18학번에 재학 중인 조한결입니다. 이 친구가 화학을 정말 잘하는데 한번 이 친구의 얘기가 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에반데? 개어색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화원을 준비를 했는데 수능을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재수까지 3년을 공부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화학이란 과목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 실력 대비 효율이 별로 좋지는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표준 점수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워낙 흔히 고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층이 많은데 그 이유가 개념 양은 4과목 물화생지 중에 제일 적어요. 그래서 한 번 터득을 하면은 거기서 뭔가 응용돼서 나오는 거지, 개념을 계속 지속적으로 외워야 되거나 하는 암기 싸움은 아니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또 이 화학을 한번 트이면 잘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재수생에게는, 다른 과목 부담이 많은 재수생들에게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한번 깨닫기만 하면 안정적인 점수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점수 따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높은 표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과목이 화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화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노트 정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고 문제 유형별로 정리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노트를 총 3권을 만들었었는데, 개념은 이제 뭐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터득을 하면 좀 잘 안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개념 노트는 3월 달쯤에 한 번 만들었었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막 유명한 평가원 문제들, 그런 거를 이제 또 스크랩을 해서 따로 잘라서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6월까지 만들고,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틀리는 헷갈리는 개념이랑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킬러들만 따로 모아서 9월까지 한 권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노트가 좀 얇아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얇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 개념 노트 처음에 하다 보면 막 그 노트 이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막 색깔도 막 바꿔보고, 막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막 써보고 막, 그지, 막 그림 막 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6월쯤 되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딱 중요한 것만 적으니까 점점 더 그냥 볼 게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는 거는 이제 안 적어도 되니까 9월쯤 되면 그냥 그 딱 노트를 모르는 것만, 갱신하는 거구나. 노트만 갱신하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 저도 약간 화학에 있어서는 제가 원래 쓰는 걸 되게 싫어해서 공부할 때 귀찮아해서 최대한 안 쓰고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집 그 위에다가 지우고 다시 풀지, 굳이 막 오답 노트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트 정리 같은 걸 공부할 때 별로 안 하는 편이었는데, 화학 과목에 있어서는 노트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화학은 단원별로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예를 들어서 뭐 중화 반응, 금속 반응성, 아니면 탄화수소가 뭐 구조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1단원의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이런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접할 때마다 뭔가 다른 유형이 또 나왔다 싶으면 연구해서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 0단원장으로 흔히 쓰이는 요만한 크기의 링으로 된 단원장 같은 거를 사서 거기에 문제 하나씩 조그맣게 붙여서 단원별로 싹 다 정리를 하면서 수시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유형을 익히는 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트 정리가 좀 필요한 과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강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박상현 거를 풀커리로 해가지고 넣고, 박상현 인강이 좀 좋은 점이 되게 시키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정도였어요. 걔는 문제별로 다 유형 정리해놔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할지 바로 나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텐션도 엄청 높아가지고 맨날 막 난리치고 막 분필 던질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박상현 인강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때 그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었잖아요. 일주일 연기됐을 때 정은구가 또 뜬다고 막 그러길래, 정은구, 근데 그때 막 다 무료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정은구 선생님 사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설 강의를 딱 다 신청한 다음에 해설 강의 하려면 앞에 띄워야 되잖아요, PPT를. 그러면 해설 강의 띄우고 PPT에 딱 스톱 누른 다음에 그거 보고 그냥 문제 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강은 필요하다? 화학 공부할 때? 나는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인강을 좀 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저도 생각이 든 거는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계속 신유형을 접해서 머리를 깨워야 하는 과목이고 개념 자체에서 막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 과목은 아니어서 계속 그런 양질의 문제를 구해서 풀 필요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인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재수할 때는 저도 혼자 화학을 공부하면서 인강으로 거의 공부를 했었는데 한결이처럼 저도 박상현 불거리를 탔고 다른 선생님을 저희가 잘 몰라서 어떻게 뭐 박상현이 재밌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완벽한 인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미리 보여주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양질의 문제를 좀 찾기 힘들잖아요. 좋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한 9, 10월쯤 가다 보면 막 오르비 이런 데서 막 사설 모의고사 막 나오는데 풀다가 막 진짜 이렇게 될 거면 내가 이 돈 주고 샀어야 되나 막 싶은 문제도 있고 내가 내도 더 잘 낼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화학도 그러면 지금 계속 개념이 적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화학은 개념 정리를 딱히 할 필요가 없나? 라고 했을 땐 그건 또 아닌 것 같았던 제가 한양대 2017년에 친 수능에서는 1페이지에서 되게 지엽적인 건데 되게 사람들을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선지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어려웠던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개념 문제인데 뭔가 지엽적인 선지였던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당황해서 원래 1페이지는 평균 2, 3분 안으로 끊어야 2, 3, 4페이지에서 여유롭게 풀 수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던 기억이 나서 재수할 때는 교과서도 재미없지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날개에 있는 조그만 글씨도 다 읽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는지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이유가 사설 모의고사가 막 되게 좋은 문제다, 뭐 꼭 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풀 문제가 별로 없어. 뭐 시중에 문제집이나 그런 게 다른 과목만큼 막 일단 많지 않고 과탐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평가원 문제도 너무 많이 다 돌려갔었던 거고 그리고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낼 수 있는 문제가 막 많지 않기 때문에 막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문제들이 많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막 대량으로 사서 풀다가 이제 몇몇 개 건지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저희 학교 동아리 시간에 3학년들은 자습을 했는데 50분 50분씩 줬는데 이제 공부를 막 많이 하고 3월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를 막 푸니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속도가 많이 붙어가지고 50분 동안 화학 모의고사 4개 풀고 뒤에 50분 동안 지구과학 모의고사 4개 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풀었고 뭐 부족할 때는 또 찾아서 풀고 뭐 문제집도 풀고 하니까 일단 이 친구는 전형적으로 양치기를 많이 했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고 수능장에 들어가자라는 마인드였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인드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속도가 붙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수능 때까지 고민이었고 9월 평가원 때까지도 속도가 제대로 안 붙어서 30분 이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도 있었어서 집중했던 것은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1, 2, 3, 4페이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페이지마다 각 페이지마다 내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한번 스탑워치로 체크를 해본 다음에 어느 그냥 1페이지면 되게 이제 1단원 앞부분 문제가 많이 나오고 4페이지쯤 되면은 유명한 킬러 유형 4개 정도 중화 반응, 금속 반응성 탄화수 구조 찾기 이런 거 나오니까 그 4페이지를 풀기 위해서 1, 2, 3페이지에서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11월 수능 전까지 열심히 찾은 게 2단원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단원이 되게 그냥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관한 단원인데 거기는 솔직히 많이 다양한 숫자들을 외워놓으면 점점 더 빨라지는 단원이라서 그런데 시간을 줄이는 걸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결이는 시간에 대한 제약을 그냥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져서 좀 극복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수능 직전까지도 극복이 힘들어서 그 단원별로 내가 줄일 수 있는 단원이 어딜지 계속 연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막 문제만 막 많이 풀고 그런 건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일주일이 이렇게 7일 있으면 6일 정도는 이틀씩 번갈아 가면서 과탐을 꼭 2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2시간 동안에 저는 문제를 안 풀고 분석만 했어요. 분석. 박상현 인강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 모아놓은 인강들이 있는데 그 인강들 보면서 어차피 다 풀었던 거니까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다 적는 거야. 그냥 이 처음에 문제에 이 단어가 써 있으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고 그럼 내가 이 개념은 몇 단원에 있고 그럼 이 개념을 어디랑 섞으면 더 쉽게 풀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적어 놓으니까 내가 막 문제를 엄청 많이 푼 게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제 딱 보면 이렇게 그냥 푸는 게 그게 막 뭐 꼭 안 좋은 거는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좀 체화가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일 수도 있는데 반사적으로 막 다 맞아. 튀어나와야 되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실제로 수영장에서 그걸 느꼈고 저도. 나 처음엔 되게 안 좋다 생각했는데 시험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설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본인에게 맞는 난이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얻어가야 될 점은 화학을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숫자들이랑 익숙해지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주기에서 홀전자수가 10, 1, 2, 3, 2, 1, 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화학 문제에서 B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B가 몇 대 몇 이런 거 보면은 숫자가 되게 다 뻔해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별 공부법으로는 1단원에서는 기체 몰수 양적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먼저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은 B를 구하는 문제가 많고 자료형 문제도 많고 근데 이런 유형들은 제가 말했던 흔히 말하는 뻔한 유형이거든요.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탄화수소 같은 거는 탄소 있는 수소가 몇 개 이어져 있는지 또 탄소 이중결합, 삼중결합 몇 개 있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탄화수소들을 그려가 보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렸던 과정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화학논술은 화원을 많이 보시잖아요. 화원은 준비를 딱히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화투 내용이 많이 나와요. 논술에서 화투 내용들은 학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 수업에서 화투가 없으면은 따로 들어야 돼요. 화학 논술 문제들을 보면은 그냥 문제만 푸는 것도 있고 2단원 같은 건 개념이 많잖아요. 그 개념 같은 거 쓰는 것도 있어요. 개념형 문제는 딱 제가 확실히 아는 것들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거 괜히 썼다가 논리적 비약 생겨가지고 감점 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화투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약간 화학 논술 공부를 처음엔 몰라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의미 있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